자, 이어서 미국이 아르헨티나 경제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볼 텐데요. 사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만나게 되나, 성사가 되나,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만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동맹국으로서의 협력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은행의 자금 지원 계획을 언급하면서 구제금융은 필요하지 않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위기에 빠진 아르헨티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통화스와프 등 경제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아르헨티나 금융시장도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아르헨티나에 대한 미국의 이런 우호적인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이 한국을 대체할 만한 국가를 찾은 게 아닌가,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국가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입장에서 뭐 한미일 동북아 정책에서 되게 중요한 파트너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한국이 이탈하려는 뉘앙스를 계속 보이면서 아르헨티나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의 또 든든한 파트너가 될 만한 지금 기조를 보이고 있는 대통령을 앉힌 그 나라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통화스와프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과 같이 그 미국이 금리 인하를 좀 추구를 하고 있고 연준에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달러 유동성에 리스크를 줄 만한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기축통화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트럼프가 그리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통화스와프를 해준다는 것을 봤을 때 과거 미국이 한국을 도왔을 적에 그때가 생각나서 저희 입장에서도 씁쓸할 수밖에 없다, 여러모로 그런 생각만 들고, 우리 정부가 지금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그 트럼프의 그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도, 이탈했다는 점에서도 그 부분에서도 좀 실망이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에 투자까지 약속한 상태였는데 우리 정부가 제안한 통화스와프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매우 냉담한 태도를 보여서 굉장히 좀 씁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우리는 투자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왜 우리랑은 통화스와프 얘기가 없지? 이유는 극명하지요. 맹렬한 반미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사실을 트럼프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지 않으니 그에 대한 사실상 확실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는 아르헨티나에도 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한 줄 세우기를 하는 겁니다.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예. 그리고 워낙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또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편이면 확실하게 밀어준다, 아니면 배제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이 아르헨티나 사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선회를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이 이제 결과가 결국 우리 자국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빅스틱 공봉 정책이라고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우방에게는 당근 정책을 하고 적국에게는 확실한 채찍을 가하는, 당근과 채찍을 확실하게 하는 그 정책을 펴왔던 것이 결국 미국의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우리가 동맹이라는 것을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그것을 이제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발이 움직여야죠. 말보다 발이 움직이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런 트럼프의 우리 한미 동맹의 그런 이제 그 낙수 효과는 우리가 누릴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변인님 말씀처럼 이제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를 비교했을 때 양국 지도자의 스탠스, 정치적 스탠스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완전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애초에 그 정치 성향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전 장면이 전 더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아마 처음부터 우리가 이만큼의 자금이 있고 이만큼의 투자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정략적인 건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안 해주고 계속 패싱만 하니까, G7 때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굳이 거기 미국까지 기어가가지고 조공하겠다고 사실상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미국이 그래? 그럼 대한민국 좀 정신 좀 차렸네. 뭐 약간 우리가 좀 봐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와중에 갑자기 또 뒤에 와서 통화수업 해달라고 뒤통수를 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통화수업을 했던 적이 한 2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 300억
그리고 600억 달러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환율이 굉장히 요동을 쳤었어요. 근데 이번에 3,500억을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그걸 얘기함과 동시에 우리의 외환 보유액이 모자란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우리 환율에도 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 아까 연준의 기조에도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인데 굳이 3,500억 준다길래 받아줬더니 이제 와갖고 뒤통수를 쳐? 이런 부분은 저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괘씸할 수밖에 없다. 뒤에 가서 아니 투자하겠다고 와갖고 그렇게 빌더니 근데 니네 돈으로 투자 먼저 해줘. 우리가 나중에 갚을게 이래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뒤통수 맞을 꼴밖에 안 되는 거죠. 뒤통수가 얼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좀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한미 동맹 관계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실제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미팅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맹렬한 반미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기고문이 매체에 실리기도 했고요. 또 아까 전에 손 대변인이 말씀하셨듯이 과거 주한미군의 점령군이라고 부른 발언까지 지적이 됐습니다. 한미동맹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미 동맹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타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려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언제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반미할 줄 모르고 친중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를 도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비자 문제로 구금 사태도 있었고 사실 어떤 동맹 국가에서 이런 구금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들은 이미 우리 그 한미 동맹이라는 그 안보의 대들보가 무너지고 있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명하게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대들보가 무너질 때는 반드시 또 이렇게 소리가 나는 법인데 그 소리들이 삐걱삐걱하는 소리들이 지금 나고 있다. 그 경고의 신호를 우리가 정말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게 이제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밀레이 대통령은 2023년 말에 취임해서 강도 높은 긴축 정책과 또 좌파 비판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보수 진영의 호평을 받아온 인물인데요. 이렇게 미국 행정부와 합이 잘 맞고 있는 모습 좀 부럽기도 한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확실한 우파고 경제적으로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좀 도와주고 합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도 애초에 이렇게 정치질을 하거나 단기간의 어떤 지지율에만 목을 매는 그런 포퓰리즘만 내세우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기업가적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러니까 그런 스탠스를 가진 그리고 비슷한 캐릭터인 이 대통령이랑 합을 맞춰가면서 아르헨티나가 그동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았었는데 앞으로는 아르헨티나 국민들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다가 이건 생각보다 더 빨리 망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더 빨리 크레딧을 올린 시간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걱정이 되는 게 이 대통령은 통화 스와프 없이는 미국 요구를 수용한다면 이제 금융위기에 직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미국은 미동조차 하고 있지 않죠. 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스스로 나서서 통화 스와프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암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향후 지지율에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이재명 대통령 이런 어떤 외교 실책과 전략적 실패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지금 국민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고 정말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자강 좋고 우리 자국의 어떤 힘을 기르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한미동맹을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서 어떤 우리의 자강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이런 생각 자체의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방향이 맞지 않으면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완전히 혼자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국제사회의 파트너도 트럼프도 같이 손을 잡고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께서 바라보실 때도 이
혼자 역주행을 하고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끝까지 지지하고 그 지지율을 올려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그것을 조금 이제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불만과 불안이 정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또 이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 외교가 경제로 또 직결되다 보니까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이 아르헨티나는 아무 그 얘기도 하지 않는데 지금 그 트럼프가 이렇게 다 통화 스팟 해주고 돈 세계은행에서 가는 거 다 밀어주고 심지어 이 밀레이 대통령이 차기 재선까지 하는 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수 우파 진영의 이 단결과 동맹과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확실히 우리 편이라는 것이 인증이 되면 확실하게 또 밀어주는 트럼프 방식이 여과 없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내 편이냐 아니냐를 확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무엇이냐? 우리 편이면 확실히 밀어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입니다. 이것이 한미동맹입니다. 이것을 가져가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발전과 앞으로 더 대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관세 협상 할 때도 통화 스타프 나왔을 때 이게 우리나라는 기초 통화가 되니 안 되니 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아르헨티나 이렇게 딱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보고 좀 많이 씁쓸한 마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미국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뒤통수를 친 꼴이 지금 된 거고, 오히려 가까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이라면서 체제 전환을 시도하는 그런 공산주의 3인방,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미경중이라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틀려고 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안보를 받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미국을 호구 취급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저희 지금 뭐 태극기 집회라든지 뭐 여기 광화문에 나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호적이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고요, 여러모로. 그런데 거꾸로 지금 대통령 그리고 총리 그리고 내각 인사들까지 대놓고 저렇게 반미 활동을 하고, 혹은 그 전에도 본인들 뭐 미 대사관에 폭탄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한미 훈련에 대한 훈련 계획을 유출한다거나,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봤을 때는 얘들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 그런 인사들로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저희가 미운 털이 박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지도부 하나,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급속도로 거의 한 120일 만에 이렇게 100년 되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그리고 한미동맹 역사에 크나큰 어떤 균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참 착잡합니다. 네, 실제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얼마나 다르냐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물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게시물 중 하나를 인쇄해서 밀레이 대통령에게 건네기도 한 건데요. 이 게시물에는 전기톱을 들고 포즈를 취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밀레이를 진정으로 훌륭하고 강력한 지도자라고 묘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밀레이는 아주 좋은 친구이자 투사이자 승리자라며 저는 그의 재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른 나라 우파 진영의 정치적 승리까지 염원하는 미국의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지금 이제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우호 국가를 많이 가지고 가고 파트너십을 끈끈하게 유지하는 동맹을 가져가는 것이 이 국제 패권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확실한 보수 우파의 목소리와 보수 우파의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국제적인 파트너가 한 명 있다는 것은 굉장히 또 큰 도움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조금 그런 파트너십이 지금 약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파트너, 두 정상 간의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결국 굉장히 얼마나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치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아까 대처나 또 레이건의 그 사례도 마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의 정책, 어떤 이념과 어떤 성향의 정책들을 펴느냐 하는 것은 이
미국의 어떤 패권 정쟁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스탠스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게 이 밀레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는 전임 급진 좌파 대통령이 초래한 끔찍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완전한 혼란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경제의 안정을 되찾아주고 새로운 수준의 위상과 존중을 끌어올렸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확실한 정치적 스탠스를 표명하면 확실히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특히 저희는 역사적으로 한미 동맹 저희에게 유일한 동맹국이 또 미국이지 않습니까? 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면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데 이런 국가가 우리에게 먼저 사실 손을 내민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손을 뿌리치고 자꾸 삐딱선만 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금 선전선동을 우리조차도 좀 당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가 굉장히 까다롭다. 상대하기 어렵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계속 국내에다가 지금 퍼뜨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이미 그것은 옛날에는 그런 말이 먹혔을 수도 있는데 뭐 EU도 그렇고 일본도 지금 관세 협상을 어느 정도 선방하면서 타결을 했고 심지어는 관세 전쟁을 펼쳤던 중국마저도 지금 관세 유예 기간을 계속 늘리면서 사실상 선방을 하고 실리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이건 뭐냐? 트럼프가 어려운 사람이건 쉬운 사람이건 뭐 딜을 잘하는 사람이건을 떠나서 트럼프는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수거든요. 근데 변수는 뭐냐? 변수는 그 각 나라의 대통령, 그 각 나라의 외교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들 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하고 있다면 그 리스크는 트럼프 리스크가 아니라 이재명 리스크에 있는 거다. 변수에 있는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치적 스탠스가 외교뿐만 아니고 우리 경제에까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